강을 건너다 죽은 탈북자의 영혼. 조선과 중국의 국경선 사이 깊고 조용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투먼강. 한쪽은 어두운 억압의 땅,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사는 그림자 같은 곳,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유와 희망이 존재하는 곳. 하지만 수많은 꿈이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간 장소이기도 하죠.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강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속삭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름 낀 달밤이면 강둑에 서 있는 누군가는 이렇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언니, 내 목소리 들려. 너무 추워. 아파.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사람들은 이 소리가 강에서 죽은 탈북자들의 영혼이 남긴 목소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으려 했지만 끝내 저편의 땅을 밟지 못한 채 강물에 묻힌 이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월 말의 어느 가을밤에 시작됩니다. 물이 조금 낮아지고 탈북 시도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 3명의 여성이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2명의 중년 여성, 그리고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 1명. 고무튜브 하나, 비닐우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들 중 2명만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1명, 그 어린 소녀는 차가운 물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물에 휩쓸리기 직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못 건너면 약속해줘. 내 시신 꼭 찾아서 묻어줘. 차가운 강물 밑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도, 비명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만, 안개만, 그리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날 두만강을 건넌 3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미랑과 그녀의 이모인 대숙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쪽 민가에 숨어 살며 어렵게 식량을 얻고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북한 병사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귓가에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였죠. 나 추워.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처음 이상한 일을 겪은 건 미란이었습니다. 탈북한 지 사흘째 밤, 잠결에 누군가 발목을 꽉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바닥에서 물이 스며나와 이불을 적시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2층 창고 건물. 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불을 켜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건 진흙이 묻은 아이처럼 작은 젖은 발자국이 창문까지 이어져 있던 겁니다. 처음엔 악몽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모 대숙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늘 같았습니다. 애가 밑에서 날 보고 있어. 춥대. 계속 부르고 있어.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켜서. 대숙은 점점 말라갔고 거울도 보지 않으려 했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녀를 강가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눈은 강물만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내 시신이 퉁퉁 불고 눈 뜬 채로 물속에 있을까봐
난 무서웠다. 며칠 뒤 대숙은 실종되었습니다. 그녀의 신발 한 짝만 두만강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몸싸움 흔적도 없었고 누군가 그녀가 물에 빠지는 걸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 실종이라며 사건을 넘겼고 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무서워서 눈도 감지 못했고 바람은 창문 사이로 쌩쌩 불어왔습니다. 지붕에서는 누군가 걷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귓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약속 안 지킨 사람은 언니뿐이야. 미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누군가 방금 지나간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강가로 향하기로. 그녀는 작은 등유램프, 쌀약간, 그리고 향을 챙겨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와 용서를 준비했습니다.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만 강가에 도착한 그녀는 차가운 흙 위에 무릎을 꿇고 등불 아래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건져주지 못했어. 하지만 제발 용서해줘. 더 이상 아무도 데려가지 말아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램프 불이 꺼졌고 등 뒤에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라는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방금 서 있던 자리에 작고 젖은 손가락으로 쓰인 글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약속을 안 지켜. 그날 밤 이후 미라는 더 이상 꿈속에서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 발소리도 귓가 속삭임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작은 작업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건 단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조용히 내리던 그때 미라는 자다가 발끝부터 시린 감각에 눈을 떴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두만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물은 새까맣고 차가웠으며 바람은 뺨을 베는 듯이 아팠습니다. 멀리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잊었어? 언니 약속했잖아. 미안하단 말 그만해. 약속을 지켜. 나 아직 여기 있어. 미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찾지 않았고 단지 용서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짐을 챙겨 다시 두만강가로 향했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울의 두만강, 그곳은 귀신과 잊혀진 영혼들이 떠도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은 삽과 소금, 향 한 개, 그리고 작은 옷 한 벌을 챙겼습니다. 그 옷은 생전에 그 아이가 좋아하던 색깔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차가운 바람만 마주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흙 밑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조심히 꺼내보니 바랜 나일론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입고 있던 비옷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작고 가는 팔뼈 하나, 손목엔 아직도 붉은 실라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뼈를 다시 묶고 작은 옷을 위에 얹고 소금을 뿌리고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약속을 지켰어. 이제 떠나도 돼. 제발, 더는 아무도 데려가지 마. 그 순간 바람이 멈췄고 풀잎과 억새는 마치 고개를 숙이듯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얼음장은 조용히 금이 갔지만 더 이상 비명 같은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평범한 유성이었을까? 아니면 한 영혼의 작별 인사였을까? 어떤 영혼들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길 바라지도 않고 달콤한 말을 하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우리가 조용히 약속을 지키길 바랄 뿐이다.